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승부 예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K리그 편부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제가 K리그를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물론 작년에도 몇 경기를 좀 봤다고는 하지만은 올 시즌처럼 제가 이렇게 K리그를 매주 이렇게 챙겨보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냥 보기는 좀 뭐해서 제가 이렇게 프로토에 응모도 하면서 이렇게 프로토 승부 예측 영상도 올리면서 약간은 좀 더 쫄깃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경기를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되 그렇게 너무 이렇게 깊게 참고를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승부 예측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승부 예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 할 K리그 경기 승부 예측 경기로는 울산대 제주, 전북대 포항, 서울대 상주, 그리고 경남대 대구 경기 이렇게 4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울산현대는 김보경과 주니오 중심으로 좀 공격이 전개되는 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뭐 선발로 나올 때도 있고 선발로 안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은 7번 김인선 선수에 대해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이 선수가 슈팅을 하는 그 능력만큼은 웬만한 선수들을 좀 제칠 수 있는 그런 한 골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단조로운 공격 전개, 이게 좀 약간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팀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울산 현대의 공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주니어 선수의 한방, 아니라 뭐 김보경 선수의 능력을 좀 생각했을 때에는 방심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울산 현대는 후반전에 수비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띕니다. 철퇴 축구라는 그런 명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올 시즌에는 약간 후반전 수비의 허점이 좀 약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의 경우에는 대구 경기 이후에 공격 전개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눈에 띕니다. 이창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쯔아구, 마그노, 아길라르,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 전개가 좀 그래도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골 결정력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제주 유나이티드가 어쨌든 득점을 해야지 뭐 승점, 석점 혹은 1점을 따낼 수 있는 건데, 경기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득점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울산 현대의 승리를 좀 예측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무래도 좀 홈에 이점도 좀 있다 보니까는 울산 현대가 꾸역꾸역 좀 승리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북 현대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인데, 이 전북이 강원을 상대로 지난 라운드에서 1대0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진 적 없는 강원을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경남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뭔가 공격의 활기를 좀 찾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도 태국팀 3대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원정이긴 했지만 작년 시즌 1위, 정말 극강의 공격력과 함께 독보적인 1위를 달렸던 전북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솔직히 올 시즌의 초반 페이스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올 시즌의 전북 초반은 정말 기복 있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을 때에는 정말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안 좋을 때에는 좀 기회를 잘 살리지도 못하고 만회하는 모습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민재가 없는 전북 수비진이 확실히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동국과 김신욱, 로페즈 선수 이 세 선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세 선수를 같이 선발로 기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만 후반전에 이 세 선수를 좀 어떻게 해서든 투입시켜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좀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전북의 입장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슈팅 타이밍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4대1로 이겼을 때 이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빠른 득점, 그리고 결정적일 때 득점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다는 거, 이게 좀 전북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경기를 지고 있었을 때에는 이게 오히려 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슈팅을 때리다가 오히려 정확도만 떨어지고 홈런만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이게
이게 좀 포항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이번에는 무승부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것 같아요.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좀 서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살짝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대 상주의 경기인데 두 팀 모두 현재 좋은 페이스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서울은 최용수 감독이 다시 부임을 하면서 작년과는 다르게 수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과 고여환을 중심으로 아마 공격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비진이 과연 상주의 이런 공격력도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찌됐든 간에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상주 상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주 상무의 공격력을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이거는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주 상무가 좌우로 공격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우측에서 좌측, 좌측에서 우측으로 한 번에 이렇게 찔러주면서 공격 전개를 하는 능력, 그리고 측면 크로스,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심지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좀 더 좋은 그 공간으로 찔러주는 그 패스 한 방이 꽤 좋아요. 이러한 중심에 윤빛가람 선수가 있고 송시우 선수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을 해주다 보니까는 상주 상무가 지금 3전 전승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골키퍼 윤보상 선수가 조현우 선수만큼 어느 정도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지난 라운드에서 인천과의 경기에서 윤보상 선수의 이 선방이 아니었었으면은 이 경기 비기는 것에 그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윤보상 선수의 이 선방 능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이 상주 상무가 지금까지 상대한 포항이나 아니라면 인천, 이러한 팀들과는 다르게 서울은 그래도 좀 수비적으로는 꽤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상주 상무의 공격력이 서울을 상대로도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진부하지만은 방패대 창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는 이번 대결, 서울 FC의 승리를 예측해 보려고 하다가 상주 상무의 승리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상주 상무의 이 공격력, 좌우로 이렇게 빠르게 찔러주는 이 공격력과 윤보상의 선방 능력을 좀 믿어보고 저는 과감하게 상주 상무의 역배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상주 상무가 3전 전승이라고 하지만 서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아마 이게 역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주 상무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남 대 대구의 대결. 자, 이 두 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수비가 좀 불안해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조현우 선수 덕분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중앙에서 좀 뚫리는 거, 그리고 측면 공격을 잘 허용한다는 것이 좀 약점이 될 수 있고, 경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 시즌은 진짜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두 팀 모두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주중에도 K리그 일정이 있고, 다음 주 K리그 일정 끝나고 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있다는 것이 이 두 팀이 공통점. 하지만 이 두 팀 모두 A매치에 차출된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뭐 대구에는 조현우 선수가 차출됐다고는 하지만은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는 A매치에 뛴 선수들이 없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차이점은 대구에는 역시 조현우 선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큽니다. 뭐 이거는 축구를 다 보신 분들은 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공격 전환 속도 빠르게 하는 이 중심에는 에드가, 세징야, 김대원 선수가 있다는 거. 에드가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이번 경기에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구의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은 솔직히 좀 너무 불안해요. 경남은 좀 수비가 정말 기예요.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대 제주의 경기는 울산의 승리, 전북 대 포항 경기는 무승부, 서울 대 상주 경기는 서울?
아니죠. 네, 서울이 아니라 상주 상무 맞습니다. 네, 상주 상무. 경남대 대구 경기는 대구 FC 경기로 제가 승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일요일에 두 경기가 더 있죠. 그 일요일에 두 경기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승부 예측을 정해놨습니다. 강원 대 성남 경기는 강원의 승리. 아무래도 좀 성남이 아직까지는 좀 작년 그 2부 리그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탈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수원과 인천의 경기는 과감하게, 이거는 솔직히 수원의 경기라고 봤으면은 무승부도 과감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수원이 이번에는 좀 승점을 딸 가능성이 있다. 인천 상대로는 승점을 딸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